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아저씨 손동국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고 좋아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바로 삼국지예요. 저희 여러 구독자분들도 삼국지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삼국지에서 제가 인상에 남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가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고민될 때 여러 번 읽다 보면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될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깊이 있게 이해하면 현실 상황에서 응용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장판파 전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유비가 신야에 있을 때 유표가 계속 형주 넘겨주겠다고 하는데도 넘겨받지 않고 이제 조조의 대군이 덮치니까 도망을 가게 되고, 그 도망갈 때 이제 조조의 대군하고 유비가 이끌던 무리가 맞닥뜨리는 장소가 이제 장판파잖아요. 그 장판파에서 이제 자기 아들도 잃어버리고, 자기 아들 잃어버린 아들 구해오려고 뭐 조자룡이 막 몇십만 대군 사이에서 막 좌충우 돌아다가 거의 죽을 뻔하고, 그때 이제 돌아온 아들 뭐 조자룡이 더 중요한데 네가 뭔데 이 뛰어난 내 부하를 위기에 처하게 하냐 이러면서 막 유선을 땅바닥에 던져가지고 막 유선이 그 다음에 막 지능도 떨어지고 막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 전투인데, 결국에는 이제 도망치는데 성공을 하는데, 그 도망치는데 성공할 때 중요한 장면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장비가 그 장판교에서 조조의 대군을 막아서고 자기 형님 유비하고 자기 일행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장면. 시간을 벌고 나서 제갈공명이 보내준 배를 타고 유비가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조조의 대군을 만났을 때 장비가 하는 얘기가 다리 위에서 혼자서 이제 뭐 몇십만 대군을 맞닥뜨려가지고 뭐 올 테면 오라, 내가 장비다, 다 덤벼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조조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 전에 이제 관우가 이 조조 밑에서 잠깐 일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원소하고 조조하고 싸울 때예요, 그때가. 이제 원소만 이기면 천하를 뭐 거의 먹는다라고 했을 텐데, 그때 이제 원소 밑에 있던 유명한 장수가 알령과 문추가 있었는데, 그 알령과 문추를 다 이제 한 칼에 죽였던 장수가 이제 관우라는 무서운 장수란 말이에요. 근데 관우가 항상 얘기할 때 나는 장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맨날 조조한테 해가지고, 조조가 그 말을 듣고 장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절대 함부로 나서지 마라, 아깝게 목숨만 잃을 뿐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소매에다가 다 장비라는 이름을 다 써놓으라고 했을 정도로 그랬는데, 드디어 장비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비가 장판교를 막아서고 용기 있는 사람 뭐 한 놈만 패 이런 느낌이죠. 아무도 못 나서고 장비가 호통치니까 결국 퇴각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조자룡이든 장비든 간에 그냥 한 명일 뿐인데 몇십만 대군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때 이제 조조가 생각한 것도 장비가 다가 아니라 뒤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게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장비는 장비대로 뒤에 아무것도 없고 전략도 없고 믿을 구석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허세를 부린 거잖아요. 조조가 결국에는 나서게 되면은 자기 포함해가지고 다 전멸할 상황인데, 이런 장비하고 조조하고 맞섰던 장면에는 사실 둘 사이에 심리적인 수싸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인상이 남아서 소개를 일단 드리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적벽대전인데, 조조는 이제 서쪽으로 도망간 유비는 그냥 놔두고 이제는 남아있는 세력 중에 제일 큰 세력은 오나라니까 이제 오나라 송건한테 항복을 이제 강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100만 대군이 있고 장강을 넘어서서 이제 너네를 침공할 거다, 항복을 안 하고 침공을 하게 되면 니네는 다 죽는다, 항복을 하면 다 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갈공명이 오나라로 들어가죠. 오나라가 위나라한테 항복을 해버리면은 조조의 세력을 자기들이 이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갈공명이 오나라로 들어가서 항복하지 마라, 너가 왜 뭐가 부족해서 항복하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헛수합이냐 이런 식으로 막 자극을 해가지고, 그래서 적벽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위나라는 자신 있고 오나라는 굉장히 자신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적벽에서 맞붙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거기서 맞붙을 때 제일 핵심적인 게,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장강을 건너야 되고 건너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 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건너려면은 이제 수군끼리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위나라는 수군이 새로운 신설 수군이고 오나라는 원래 베이스가 수군이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사실 병력이 아무리 적더라도 오나라는 그 이점을 이용해서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냥 싸워가지고는 사실 너무 머릿수가 차이가 나고 기반 시설이 차이가 나니까 이기기 위해서 다양한 수싸움을 하는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수싸움이 자기 아버지 때부터 개국공신이었던 황계라는 자기 밑에 있는 장수를 투항을 시킨 거예요. 또 그 제갈공명하고 거의 동급인 술사가 이제 방통인데,
그 방통을 또 이 조조 밑에서 일하는 것처럼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연한계라는 계책을 쓰도록 만드는 거죠. 연한계는 화공으로 조조를 멸망을 시키려고 그 전투를 이기려고 했던 거거든요. 화공을 하려면 배들이 다 떨어져 있으면은 한두 쪽 불나고 말기 때문에 배끼리 다 연결을 해가지고 한 번에 화공으로 모든 배를 전멸시키려는 계책을 세웠던 거예요. 그때 이제 화공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불 지를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불 지를 사람이 한계인 거고 연한계를 쓰도록 만든 게 이제 방통인 거죠. 누가 봐도 한계가 조조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 방통이 조조의 밑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이제 조조가 믿도록 하게 하는 그런 밑작업들, 어떻게 보면 뭐 사기를 치는 건데 그렇게 사기를 치는 그 과정들에 대한 수싸움이 삼국지에 이제 녹아있는 대표적인 수싸움이어서 그 일화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조조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불나면 큰일 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바람의 방향이 그 시기에는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니까 화공을 쓰면 니네 배도 다 타서 없어진다 라는 걸 믿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필요했던 게 동남풍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동남풍이 불도록 제갈공명의 수술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때 일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동남풍이 부는 시기에 이제 전투를 시작하도록 미리 예측을 해서 이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크게 패하게 되고 다시는 오나라를 침공을 못해서 오나라가 스스로 멸망하고 나중에 조조를 멸망하기엔 그 사마시 가문이 오나라를 멸망하게 할 때까지는 오나라가 그냥 계속 있을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적벽대전의 핵심은 송건은 자기의 사활이 걸려있고 조조는 자기의 그런 뭐 꿈이 걸려있는데 관도대전을 이겨서 이 북방을 다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벽대전만 이기면은 중국을 다 통일하는 셈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막힌 거죠. 그 조조를 따라다니면서 백전백승을 이루게 만들었던 수많은 모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진 거예요. 그걸 이기게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계책을 세우고 그 계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수싸움을 하고 상대방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그게 이제 그 비하인드에 있었던 거죠. 적은 수의 사람이 많은 수의 사람을 이길 수 있도록 불도 쓰고 지형이나 이 일기까지 활용을 해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가 그때 이후에는 생기게 되는 거죠. 저도 뭐 치과를 운영하면서 고민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됐건 우리한테 치료를 받은 환자가 됐건 그리고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처가 됐건 서로 간에 이제 뭔가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삼국지에 있는 내용하고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상대방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게 있고 우리도 우리가 주장하는 게 있는데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 상대방의 그런 수와 우리는 우리가 뭐 어떤 카드가 있다는 그런 수가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사실 수싸움이 굉장히 많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날 때도 있고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치과를 운영할 때가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면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어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뭐 삼국지에서 간접적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라는 게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걸 또 다양한 의견으로 해석하는 게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 의견을 전달드렸는데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삶의 지혜를 얻었는지 얘기 드리는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볼 테니까요. 앞으로 있는 시간 기억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